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사회 수업 1단원을 여러분과 함께할 유지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따스한 봄날이죠. 올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선생님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그럼 통합사회라는 과목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통합사회는 인문사회과학적 기초소양과 통합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교과 그리고 도덕교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 내지 핵심 개념을 선정해서 단원 내에서 하나의 주제에 여러 관련 교과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들어가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각 단원별로 제시된 주제별 핵심 질문에 대해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된 거죠. 통합사회 과목은 이러한 주제 혹은 개념 중심 통합 방식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문화, 세계화,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9개의 주제 내지 핵심 개념을 선정했습니다. 통합사회 교과서 여러분 한번 펼쳐볼까요?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9개의 주제별로 이렇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9개의 단원 가운데 첫 번째 단원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죠. 이 중에서 오늘은 1. 통합적 관점의 이해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통합적 관점의 이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죠. 여러분 늘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앞서서 통합사회가 9개의 주제 혹은 핵심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9개의 핵심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9단원으로 대단원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대단원 9개 하에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중단원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단원은 그 밑에 한두 개의 주제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에서 중단원 통합적 관점의 이해 부분을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주어진 주제는 바로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점 이해입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 환경이 어우러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죠.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4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관점인데요. 시간적 관점이라는 건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현재 모습이 있기까지의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관점이 필요한 까닭이 뭘까요? 시간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특정 현상과 관련된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이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탐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정말 아름다운 섬의 모습인데요. 여기 어딘가요? 네, 바로 대한민국의 독도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죠. 하지만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럼 이제 독도 이야기를 우리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까요? 외교부 독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건 시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독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지리적이라는 말에서는 공간적 관점에서 이 독도를 바라보았을 때 역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12페이지를 보면 독도 사진 밑에 삼국사기, 팔도 총도 이런 다수의 옛 문헌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죠. 이 옛 문헌과 지도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일본 정부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했었죠.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독도가 과거부터 우리가 영유해온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적 관점은 과거의 사실과 사건, 제도나 가치 등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독도는 지리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있죠. 또 독도는 사회적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죠. 경찰이 상주해서 독도를 경비하고 있고요.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 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있고 등대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죠. 또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적 관점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간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상을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위치와 장소, 분포 양상과 형성 과정, 이동과 네트워크 등의 공간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은 인간과 자연, 사회를 모두 품고 있는 총체적인 구성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삶과 사회 현상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인식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 이슈를 생각해 보면 국경의 문제, 또 주거의 문제, 또 지역 이기주의 문제, 또 난민 문제, 어떤 특정 지역이 변화해온 과정을 바라보는 것들. 이를 통해서 공간 속에 내재된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공간적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사회를 다양한 시각으로 또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상을 탐구하는데 공간적 관점이 필요한 건 공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얽혀있는 인간, 사회, 환경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관점의 탐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 그리고 인문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또 인간과 사회,
자연이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인문 환경이라는 건 지표 위에서 인간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종교, 문화, 산업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 번째로 사회적 관점입니다. 세상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사회 구조 또 사회 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살펴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점이 필요한 까닭은 뭘까요? 세상을 탐구하기 위해 사회적 관점이 필요한 까닭은 한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점의 탐구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겠죠. 가난, 빈곤. 이건 그저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개인의 무능력 또는 게으름이 가난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혹시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은 아주 유명해서 이미 읽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장 지글러는 기아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 그것으로 만들어진 불평등한 세계를 보며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희망의 불씨가 오직 인간에게서만 또 발견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곡물 잠재량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프랑스의 곡물 생산량만으로도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전 세계적인 식량 과잉 시대죠. 그런데 같은 시간을 사는 어딘가에선 10살도 채 되지 않는 아동들이 5초에 1명꼴로 죽어가고 비타민제가 없어서 3분의 1명꼴로 시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민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량을 대량으로 폐기 처분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기아를 무기 삼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과 나라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식량을 처분해버리는 일.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탐구하는 데 윤리적 관점이 필요한 까닭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도덕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사회가 나가야 할 규범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 교과서 1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윤리적 관점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 노동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 노동은 어린 시절의 잠재성과 인간 존엄성을 박탈당해 신체적, 정신적 개발에 지장을 주는 강제성 노동을 의미합니다. 유엔의 아동 권리 조약에서는 18세 미만이 그 대상이 되죠. 우리가 먹는 초콜릿에는 서아프리카 아이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농장주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카카오를 생산하기 위해서 싼 값에 아동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을 납치하거나 사고 파는 일도 벌어진다고 하죠.
이 사례에서 제시된 아동 노동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나 그 지역의 특수한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 노동 문제는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누구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도덕적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윤리적 관점의 탐구를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나 도덕적 가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동 노동 문제는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이죠. 아동 노동은 이러한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함께 고려할 때 통합적 관점의 탐구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회 현상을 시대적 배경과 맥락, 위치와 장소 및 네트워크 등의 공간적 맥락,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이를 통합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 같은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잡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서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화율이라고 하는데요. 고령화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죠. 2011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2018년에 고령 사회를 거쳐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26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프랑스가 154년, 미국이 94년 걸린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 교과서 15페이지에 시간적 관점 한번 볼까요? 거기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그 그래프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관점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농촌과 도시의 고령 인구 비율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젊은 층이 더 나은 일자리나 교육 환경 등을 찾아서 도시로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 사회적 관점에 대한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 부양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이에 따라서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복지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되겠죠. 윤리적 관점으로 우리 고령화 현상의 문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의 변화를 주제로 한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은 가족만의 책임이라는 가치관이 약화되고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 윤리적 가치관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을 단순히 시간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분석하면 고령화의 정도가 도시와 농촌이라는 공간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놓칠 수 있겠죠. 또 고령화에 따라 사회 복지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분석은 노인 부양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함께 고려할 때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회 현상을 어느 한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고령화 현상은 이렇게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교과서 16, 17페이지 볼까요? 주제 탐구, 지구 온난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아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죠.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나온 이후에 1990년 세계 기후회의를 거쳐서 1992년 UN 기후 변화 협약이 정식 체결되었습니다. 2005년 교토 의정서를 거쳐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 변화 협약을 열게 되죠. 여러분이 잠깐 수업을 멈추었다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4가지를 자세히 읽어보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마인드맵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우리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